몰입을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요. 굉장히 많죠. 가장 큰 게 저는 잠이었고요. 잠을 자고 나면 네, 훨씬 컨디션이 좋아지고 생각이 훨씬 더 잘 되는 거를 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네, 편안하고 안정해진 거가 크고요. 벌써 일주일인데도 조금 네. 강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감정은 어떠세요? 도파민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흥분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즐거운 상태가 음, 유지가 되고 이제 계속 궁금하고 생각하면 재밌는 게 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목적도 있고 이제 머리에 브레인이 있다. 나에게 생각하는 파워가 있다. 네, 라는 네, 네,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면 이제 네. 아침에 샤워할 때쯤 답이 나오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 그냥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패턴처럼 반복이 되어서 네. 조금 생각하면 답이 나오고 약간 이렇게 네. 순조롭게 되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0대 연구원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연구 활동에 몰입을 이제 하고자 한다고 올해 1월 20일 날 이제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제 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해를 잘하죠.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7월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이제 이분이 변화되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 연구 중에는 이제 실험을 하는 연구가 있고 이제 좀 계산이나 이론을 하는 연구가 있는데 실험을 하면 돼요. 그냥 워크 하드를 하면 돼. 데이터가 나오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구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빨리 내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막 열심히 실험하면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뭔가 논문에 낼 수 있고 이제 이런데 이론 쪽은 그냥 생각 없이 워크하드를 하려면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론은 주로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석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야는. 그러니까 워낙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이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워크하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생각을 하게끔 설득시키는 것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본인도 연구하면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한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분이 이 내용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드리고요. 먼저 1월 18일에 몰입 코칭 신청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분야 연구원입니다. 2년 전쯤 몰입 클럽에서 황롱 교수님 강의를 듣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쯤에 이제 몰입 클럽에 참여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연구에 네트워크가 많이 부족하고 고립되어 있는 편이라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큰 불안이 있습니다. 풀 문제가 주어졌거나 그러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어졌거나 단기적으로 끝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불안을 잊고 집중력을 잘하는 편이고 끈질기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편인데 아마 제 생각에 이 능력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주면 이거를 해 그러면 그걸 잘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그때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집중력을 잘하고 끈질기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집중을 하여 풀고 있는 문제가 없으면 시간이 헛되이 흐르는 것 같아 정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당장 집중할 수 있는 문제가 눈에 띄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그냥 풀어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집중한 일이 주어지면은 이제 그걸 하는데 나한테 자유로움이 주어졌을 때는 집중을 잘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질 때 더 놀라운 결과를 내야 되고 그때가 내가 성장하고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평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동안 정말 어렵고 의미 없는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이런 불안 때문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푼 문제들은 논문으로 거의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일단 풀어놓으면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멍하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하면은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도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열심히 한 거죠. 그래도 그동안 꽤 오래 풀었던 연구 문제 하나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PRL에 서브미션을 했지만 이란 논문은 이제 피지컬 리뷰 레터라는 논문이고 물리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입니다. PRL에 이제 어셉트가 됐다면 다 자랑을 하고 그런 이제 물리 분야에서 최고의 논문이에요.
PRL의 서브미션 제출을 했던 얘기죠. 심사위원으로부터 논문이 창의적이고 흥미롭지만 이 연구 문제에 제너럴 오디언스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좋은 논문이라는 거는 이제 제너럴 오디언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갖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제너럴 오디언스가 없는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런 이제 논문은 그걸 원해요. 모든 사람이 관심, 그 분야에 딱 그 전공을 안 한 사람도 그 논문에 흥미를 갖는 그런 논문을 원하는 거죠. 저 얘기는 이제 어셉트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너무 허탈합니다. 이 리뷰를 계기로 공동 저자 한 분이 저는 문제 선정할 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너무 솔직하신 피드백도 듣고 제가 했던 방식이 다 틀린 것 같아 연구 의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문제가 풀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 관점에서 두루두루 생각해야 할 때 집중이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연구의 출발점인데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럴 때 몰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이 좋아야 그래야 이제 거기다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제 보상을 받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하고 가면 이제 나중에 노력은 많이 해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은 해도 이제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 해야 하는 생각은 한 문제에 몰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와는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집중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목적이 연구 문제 선정과 같은 범위가 넓은 일반적인 문제일 때에도 몰입을 하고 싶어 코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제 처음에 하는 거 일부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전해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그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1일차예요. 오늘 항농문 교수님과 1대1 코칭에서 제가 그동안 연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부담이 전반적으로 생각이 짧고 얕았기 때문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관심이 잘 가지 않았던 것도 저의 생각의 엔진이 평소에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부담이 됐던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일차예요. 이분이 이제 워크 하드 방식의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겁니다. 매일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면서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교수님의 코칭을 통해 제가 몰입의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 그럼에도 연구원 생활 힘들게 참 오래 버틴 거구나 스스로 대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10시간, 12시간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무 시간 외에도 이제 밤늦게까지 연구소에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워크 하드 방식으로 한 거죠. 워크 하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변화가 되려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문제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주변 연구원분들에 비해 항상 저만 물리적으로 너무 바쁜 것이 속상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보다 일찍 퇴근하고 어떻게 놀고 이런 사람들도 좋은 성과를 내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성과가 없고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아마도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연구 능력을 보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생각을 안 해서 부족한 거를 이제 성실함으로 보완을 한 거예요. 성실함으로. 결국 노력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문제 상황, 좋은 연구 문제를 판단하거나 좀 더 능동적으로 연구 분야를 넓혀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평소 저의 연구 방식에 있었던 문제를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차입니다. 통화 직전까지 무슨 모델, PRL, 피지컬 리뷰 레터 논문을 읽고 있었는데도 눈을 감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서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본격적으로 안 해본 분들은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생각을 어쨌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7일차 처음에는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9일차예요. 9일차에는 총 9시간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총 9시간 정도 몰입 의자에 앉아 생각하였습니다. 어제보다는 생각이 유연해지고 잡생각도 줄었습니다.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을 못하면 이제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슬로우 싱킹. 두통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이제 슬로우 싱킹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2번 정도 선잠을 잤고 한 번은 깊은 잠에 들려고 하는 것 같아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11일 차입니다. 오늘 의자에서 몰입을 한 시간은 총 7시간 정도 됩니다. 이제는 문제를 안 놓치려고 몇 초 노력하지 않아도 문제가 의식의 무대에 가만히 올려져 있는 것 같고 생각의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몰입을 집요하게 방해하던 잡념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분이 점점 이제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이제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건너뛰어서 29일 차 이분이 선잠 효과를 얘기를 해요. 선잠을 자고 나서 불연속적으로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요. 이분하고 29일 차 통화한 내용입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몇 주 됐는데? 몰입을 하고 나서 달라진 점요? 네네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저는 잠이었고요. 잠을 이제 자고 나면 훨씬 컨디션이 좋아지고 집중이 잘 되는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선잠? 몰입. 선잠? 네네, 선잠. 네. 네네네. 선잠을 자고 나면 이제 생각이 훨씬 더 잘 되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생활 자체가 굉장히 이제 편안하고 안정해진 거가 크고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이 선잠 효과는 제가 이제 슬로우 싱킹의 완성은 선잠으로 완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잠을 자야 이완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몰입도가 불연속적으로 올라가요. 선잠을 저는 뭐 하루에 몇 번, 5번도 좋고 10번도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잠은 많이 잘수록 좋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선잠 자고 열심히 하고 선잠 자고 이게 가장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 하드에서 싱크 하드로 이제 바뀌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29일 차에 이제 요거를 소개하면 이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사실 머리를 쓰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생각을 아예 정말 안 하고 산 건 아닌데, 네네. 그래도 머리를 쓰고 살기는 했지만, 연구도 했지만,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머리에 브레인이 있다. 나에게 생각하는 파워가 있다. 라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책상에서 굉장히 오래 하루에 12시간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게 책상에 앉으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억지로 됐든 할 일이 있든. 그래서 그 책상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제가 그 떠남이 이제 생각을 못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생각을 떠나서 책이나 노트북, 논문이 없이도 모든 연산이 가능한 내가 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미처 몰랐던 거죠. 머리를 쓰는 법을 모르니까, 최대한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아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벌어두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정말 해야 되는 일들, 일 처리들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짰는데, 이제 그게 엄청 이제 체력을 소모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막 주로 계산하고 컴퓨터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책상에 앉을 때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시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이제 생각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생각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고 잠자기 전에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차라리 뭘 일을 하고 컴퓨터를 계산하고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단순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거지만 단순한 지적인 노동이다. 근데 그거를 이분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고도의 지적인 노동이 제가 말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 그걸 저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37일 차에 이제 결과에 집착 없이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오전 중에는 진전이 없이 문제만 붙들고 있다가 점심에 운동을 하다가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녁이 되니까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꼭 풀어야겠다는 부담이 적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점진적인 변화가 됩니다. 이게 37일 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일 차입니다. 이분이 이제 번아웃이 온 이유를 얘기하는데 오늘 하루를 지난 몇 년처럼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로 보내보니 번아웃이 온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쌓인 일들에 대해 쫓기지 않았고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몰입의자에서 집중한 덕분에 선잠도 자고 작은 문제도 하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바쁜 일만 이제 보낸 거죠. 이렇게 바쁘기만 보내고 번아웃이 왔는데 이제는 일에 쫓기지 않고
또 그중에 시간을 내서 이제 몰입하는 시간을 낸 거예요. 그래서 몰입의제에 집중을 해서 선잠도 자고 작은 문제도 해결하고. 예전에는 이런 활동이 전혀 없었던 거죠. 42일 차예요. 이분이 몰입클럽에 참여하면서 중학생의 강한 몰입 사례의 후기로부터 자극을 받았다는 건데, 중학생도 이제 40 몇 시간 연속해서 생각해서 고도의 몰입 상태에 들어가요. 제가 말하는 그런 몰입 상태. 이제 그걸 보고 이분이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몰입클럽에서 한 중학생이 강한 몰입 상태에 들어간 후기를 보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24시간을 오로지 문제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1초 원칙 실천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하고 43일 차에 통화를 했는데, 잠자면서 생각을 하고 아침에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계속 아직도 신기한데, 네네. 그 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면 네. 이제 아침에 샤워할 때쯤 답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과정이 그냥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죠. 어떤 패턴처럼 반복이 맞아요. 되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생각을 쭉 하면서 자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샤워하다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패턴처럼 반복이 된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잠잘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하면 항상 이제 저런 걸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주면 문제 해결은 잠잘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만 해주면 어쨌든 아이디어는 그 다음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자면서 생각하고 아침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건 이제 몰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건너뛰어서 66일 차에 이제 이분이 자기가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가 박사과정 때도 생각을 이제 안 했다라는,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한다. 본격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 그래야 이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코칭을 받게 됐는데, 네네. 사실은 박사과정 때부터 네네. 제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네. 정말 끝까지 생각을 안 하고 버티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생각을 조금 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네네. 굳이 그거를 고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노력으로 커버를 했는데, 네네. 네, 이렇게 배우게 돼서 정말 그러니까 이유는 왜 생각을 안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릴 때 네. 교육이에요. 어릴 때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을 이제 보니까 이제 안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어릴 때 학습 방법이에요. 특히 누가 주위에서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우리나라 그런 교육의 희생자죠.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하는 그 학습을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이제 희생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엄청난 노력으로 그거를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생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66일 차에 이제 그거를 자기가 내가 생각을 박사과정 때부터 안 했다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91일 차에 이제 자기가 강한 몰입 사례를 보고 이분이 이제 몰입을 위한 생각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제 몰입클럽에서 소개되었던 자영업 하시는 분의 생생한 강한 몰입 체험 기록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몰입을 위한 생각법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기존에 제가 연구를 하며 발전시켜왔던 생각 방식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었는지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분별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걸 보고 자신이 과거에 연구할 때 몰입 체험했던 거가 이제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강한 몰입 중 코칭 통한 내용을 듣다가 제게 있었던 몰입의 체험 같은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길었던 체험은 나노라드는 이제 나노 크기의 라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노라드 수직 정렬 문제를 풀었던 1년 반 정도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제 톡을 들으시고 제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하러 오셨던 교수님과 나노라드 수직 정렬 문제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과 협업하는 기간 동안의 그 상태가 몰입 체험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항상 좋은 상태에서 자면서도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 상태. 이게 몰입 상태죠. 기분이 항상 좋고 자면서도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 상태.
상태죠. 작은 자극에도 아이디어가 떠올라 무엇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연구는 계속 진행되는 상태. 그 연구 주제에 대해 누가 무엇을 물어도 이미 답을 모두 알고 있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놀라는 상태. 그때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은 threshold value의 이론적인 값을 며칠 만에 셀프 컨시스턴트 티어리로 풀기도 하여 협업하는 교수님께서 많이 놀라고 좋아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몰입 상태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고 협업하게 된 교수님께서 너무 유명하신 대가이시고 참된 교육자이셔서 저의 연구를 잘 가이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교수님이 몰입을 유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이론가이신데도 미팅을 하면 그때는 베이징에 계셔서 제가 출장을 가거나 줌으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언제나 기존 지식에 대한 말씀은 거의 안 하시고 마치 안부를 묻든 연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된 가벼운 대화가 서너 시간 이어지게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토론을 하게 되고 저의 말에 반응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았습니다. 항상 웃으시고 여유 있으시던 교수님의 영향으로 저도 모르게 어떤 몰입 상태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몰입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들 같이 공동 연구자는 몰입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토론입니다. 계속 이렇게 여기는 이제 서너 시간을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몰입이 유도가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 그 코펜하겐 학파, 그 양자역학을 집대성한 분들이 이제 그 닐스 보아, 코펜하겐의 이제 닐스 보아를 중심으로 닐스 보아 밑에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코펜하겐 학파라고 그러는데 물리학을 뒤흔든 30년 그 책에 잘 소개가 돼 있죠. 그 닐스 보아가 지도할 때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해요. 다 이제 몰입을 시켜요. 이분은 이제 도보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요 내용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가 그 하이젠베르그가 쓴 부분과 전체라는 하이젠베르그 자서전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닐스 보아랑 같이 도보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몇 박 며칠로 그냥 계속 걸으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몰입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몰입을 해서 젊은 연구자들이 이제 큰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펜하겐 학파에서 그렇게 큰 업적들이 나왔는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도 이제 이렇게 도보 여행에서 계속 토론하고 이렇게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닐스 보아가 지도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계속 같이 여행을 걸으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가서 또 어디서 자고 또 걸어서 또 가면서 계속 토론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토론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몰입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론을 통해서 몰입이 유도가 됩니다. 이 같이 한 분이 교수님이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논문 쓰기에서 또 몰입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나노라드 정렬 문제에 대한 논문 작성 과정에서도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몰입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썼던 글을 재차 수정하는 과정이었는데 어느 날 글 전체가 유기체가 된 듯이 느껴지며 글 전체의 정보가 고차원 공간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모두 단번에 인지 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는 상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정말 너무 신기했었지만 논문을 열심히 쓰면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었고 그 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몰입의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재현 가능한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적인 몰입은 이런 상태를 의도적인 노력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문 쓰기에 몰입할 수가 있고 또 논문 활동에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이분도 이런 건 경험했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언제든지 재현 가능한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6월부터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를 하면요. 이제 문제를 생각할 때 재미를 느낀 거예요. 이게 이제 138일차입니다. 6월 6일이고
얘기하고, 최근 며칠간 몰입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잡념에 많이 무감각해지고 문제를 생각할 때 재미가 느껴집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몇 개월간 몰입 연습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즐겁고 좋았지만 잡념으로 괴로운 시간도 함께 공존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즐거웠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잡념이 무감각해지고 생각하는 게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마음 한켠에 있던 혼자의 힘으로 버티기엔 너무 버겁다는 막연한 느낌도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비타민 B를 지난주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B는 제가 여러 영양제를 추천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도파민 같은 물질을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몰입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영양제 비타민 B, C, D, 오메가3 뭐 이런 걸 보통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분이 이제 미국 주하고 도시를 얘기하는데 이걸 특정하면 이제 이분의 정체가 또 알려질까봐 제가 가렸어요. 그래서 미국 어디에서 12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뭐가 뭐 유명한 이제 그런 회사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도 가렸습니다. 가 있는 도시로 호수가 많고 겨울이 춥고 깁니다. 여름이 짧고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호숫가에서 바베큐 파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주로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면서 머리카락도 강해지고 타고난 허약 체질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육식 위주로 하면서 이제 체질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잘 못 먹은 것도 아닌데 식단이 단백질 위주로 바뀌면서 튼튼해지는 것을 보고 평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몰입책에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에 대한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몰입할 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몰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뭐 그걸 하려면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굉장히 생각의 강도가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이런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연구 활동에서 이제 올바른 트랙에 이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 활동에서 이제 올바른 몰입 방법을 체득했는데, 제가 이제 몰입을 하려면 특히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도전이 있어야 돼, 도전. 근데 도전이 이런 분들은 연구의 주제나 무슨 뭐 연구와 관련돼서만 이렇게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 활동에 관련된 거는 어떤 논문을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것도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도전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141일차 6월 10일 날 이분하고 통화한 겁니다. 도전할 문제 같은 거가 없는 건가요? 그게 제가 조금 애매한 게, 문제의 연속이긴 한데 몰입클럽에 가서 보면 그 푸시는 문제들이 좀 구체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다 문제는 맞는데 이해하려는 시간이 조금 긴 것 같고요. 네네. 문제가 아주 큰 게, 이게 리서치 문제가 있고, 그 리서치 문제를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런 과정이, 이해하려는 과정이 좀. 이해도 문제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도. 그러니까 이해도 도전인 거야. 이해도. 그러니까 이해나 문제나 같은 거야. 그런데 이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위가 크지가 않고. 네네. 약간. 그렇죠. 예. 쉬운 문제인데, 문제 중에 좀 쉬운 문제지만 이해도 도전으로 간주하면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 시간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그렇구나. 네네. 네. 저는 그 이해하는 과정이 어떤 시간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슬로우 싱킹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거가 다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거, 발표를 하는 거, 이해를 하는 거,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이디어를 내는 거, 이게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들이 아니잖아. 우리가 보통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되는 것들이잖아. 그렇죠, 네. 그것들이 부담이거든요, 원래는. 네. 그게 다 부담이잖아. 뭐 프로포저를 쓰는 거, 발표를 하는 거, 학회 발표하는 거, 이게 부담이잖아. 그래서 그 부담을 1초도 쉬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도 올리고 일을 즐기는 거거든요. 몰입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원래는 피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 수동적인 몰입을 했던 거야. 할 수 없이 쫓겨가지고 한다거나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이제 결국은 수동적인 몰입을 하는 활동들이라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 쓰기를 싫어하는 거야. 박사님도 생각을 안 했다고 한 거가 머리 쓰는 게 부담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막 그게 몰리고 안 할 수가 없으면 할 수 없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이론적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은 이제 이게 대가들이 있고 정말 대가들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대가의 반열에 가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도전은 그런 대가들이 하는 연구 수준을 하는 거는 너무 높고 난이도가 일단 그분들이 쓴 논문을 이해하는 것도 무지 힘들어요. 그분들의 쓴 논문을 읽고 그 연구를 할 때 그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제 그런 걸 도전으로 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몰입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있는데 하나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는 적어도 우리나라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거의 100%를 할애를 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맞습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험을 위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인공지능 챗GPT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 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교육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 지식을 얻고 독서를 하고 이제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더 나은 쪽으로 간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 그리고 이 두뇌는 컨스턴트라고 생각을 해. 두뇌는 선천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 그런데 저는 교육이 하나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가 있는데 머리를 발달시키는 거. 그 요소가 있는데 우리 교육은 그 요소가 너무 작다. 그 요소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다 100%를 현재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의 비중을 줄이고 실력을 발달시키는 쪽으로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몰입이죠. 그쪽으로 그거를 더 늘리는 쪽으로 가는 거가 경쟁력도 좋고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전두연합령의 도파민 회로를 발달시키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 큰 어른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 게 그게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해서 주니어들을 교육하는 거고 어른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바쁘게 살아가잖아. 그러면 나한테 마주치는 도전들 그 도전은 이제 뭐 논문 쓰기도 있을 거고 발표도 있을 거고 뭐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코드하다가 뭐 막힌 것도 있을 거고 또 뭐 실험 그러니까 연구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도전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자연스럽게는 부담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도전으로 해서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면 몰입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몰입도라는 건 1초도 쉬지 않고 그거에서 생각을 하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거죠.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수월하게 하고 부담도 없고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런 거죠. 다 큰 어른은 그런 쪽을 주로 하는 거고 어린애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어린애들은 지식 습득보다 도전을 계속 하는 거 훨씬 좋다.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몰입 아카데미 제가 정연하고 추구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 국민한테 알리는 거고, 그걸 증명하는 거고,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이분은 그런 주입식 교육에 희생된,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이제 거의 열심히 올인했던 분이라서, 제가 이제 지식 습득만 한 사람들이 사실 여기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분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였고, 근데 그렇게 지식 습득 교육이 있고 머리를 발달시키는 교육이 있는데 유대인 교육이 지식 습득 위주가 아니라 머리를 발달시키는 쪽에 굉장히 비중을 둔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뭐 노벨상 200명이 넘어요. 노벨상 수상자가. 이분이 몰입을 하는데 이게 147일 차고 6월 15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일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생각 시간과 집중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직전까지도 생각을 계속했지만 잠에서 깰 때는 연구 문제를 생각하기까지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까지 일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생각 시간과 집중력을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7월
한 10일 정도에 이제 중요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많이 참여하고 그런 세미나 발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떤 대가가 쓴 이제 그 이론 논문을 읽고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철저하게 이해하는데 이제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5일째 6월 24일이에요. 새벽 3시쯤에 자다가 답이 생각나는 거. 가정 모임은 저녁 6시부터 발표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하는 디스커션 포인트들을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 문제 리스트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포인트,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자기가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가 않고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걸 포커싱 포인트라고 그래요. 밤 10시부터 그중 한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새벽 3시쯤에 자다가 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어떤 가설에 관한 것이라 생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나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몰입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그리고 이게 이제 155일 차고 계속 오후에는 어제 풀던 문제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계속 문제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저녁 때쯤 문제의 맥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쭉 하다가 오늘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선잠을 자고도 약간 피곤한 채로 있었는데 밤에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나서 확실히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잠에서 깨어나서 그러니까 잠잘 때 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몰입한 다음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4일 날 이분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11일 날 그 발표 준비를 위해서 네. 이제 본인이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 보죠? 아, 네,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개념이고, 네네. 구체적으로 막 푸는 게 아니라서, 이게 네. 생각을 유지하기가 조금 애매했는데요. 네네. 그거를 이제 문제 형식으로 한번 다 바꾼 뒤로, 네.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하나씩 해결하는 걸로 했더니, 네네. 이제 훨씬 그 생각을 유지하는 게 편해졌어요. 네네. 잘하신 네. 것 같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이해가 안 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문제화해서 아, 네. 한 거죠? 예. 네,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쉬운 여러 개로. 네. 예, 원래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를 예.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쉬운 여러 개로. 우리가 높은 계단은 못 올라가지만 그 계단을 예. 나누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전형적인 방법이죠. 뭐 3차원이면 2차원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한다거나 예. 뭐 이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에요. 네, 네. 복잡한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핵심만 찾아서 뭐 이렇게 네.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론이 터득이 돼요. 아,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밤에 잘 때도 네네. 예전에는 문제와 제가 약간 일단 잠이 들면 문제는 거의 잊어버리고 그랬었는데 네네. 이제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감정은 어떠세요? 감정이 도파민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재밌고요. 네. 이렇게 막 흥분되고 이런 거는 아닌데, 네네. 그냥 즐거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이제 계속 궁금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는 게 좀 생겼습니다. 네. 좀 좋은 방향이거든요. 예. 좋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지금 그것들을 표를 명확하게 해서 분별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성공 경험을 하고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계속 그 생각 회로가 발달이 돼요. 지금 이렇게 긴 시간 편안하게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건 없죠. 네.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네네. 계속 생각 회로 이제 전두연합연구 회로가 도는 거거든요. 예.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트랙으로 이제 들어섰어요.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분한테 원하는 게 이제 이건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6일 차입니다. 도전과 문제 해결의 반복인데 어제 점심 때 이틀 동안 쪼개서 생각하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해결을 했고 저녁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관계식이지만 한 번씩 혼동될 때가 있어 조금 다양한 맥락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8일 차예요. 어제 점심 때 어제부터 풀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걸린 시간을 확인해 보니 7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생각한 시간을 이렇게 적는 게 좋아요. 문제 난이도에 비해 오래 걸려 놀랐습니다. 점심 이후부터 새로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없어서 집중이 훨씬 잘 되었습니다. 9시간 20분이 걸려 이 문제도 풀었습니다.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문제 2개도 해결되어 총 3개의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해결하고 이게 제가 원하는 몰입 학습법이죠. 이제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9일차인데 아주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어제 새로 시작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고 난 뒤부터 뭔가 뚫리는 느낌이 나면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도전을 하는 겁니다. 160일차. 그 다음날 이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어제는 오전 중에 일처리를 하나 하고 계속 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가 풀리는 느낌보다는 어렵게 느껴지고 큰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없는 거죠. 또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23시간째 생각 중인데 오늘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하는 부분을 해결하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시간째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7시간째 생각 중인 게 이게 161일째예요. 그 다음 이제 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33시간째 계속 생각 중입니다. 문제에 대한 몰입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존의 문제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문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밤 잘 때는 마음이 문제로 가득 차 있어 충만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충만하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이분이 이 문제로 몰입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시간 만에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162일차.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어제 점심 때 46시간째 풀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짧게 자축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문제의 의미가 커지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컨디션도 좋아서 의욕적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제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몰입 캠프에서도 46시간 만에 해결하고 이제 중학생이 며칠 동안 생각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원하는 몰입이에요. 이제 163일째 이제 이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 해결을 해요. 어제도 8시간 동안 생각하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짧게 잡혀는 시간 동안 만족감이 커지고 그 다음 문제를 풀고 싶은 열의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선순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문제를 생각만 해도 즐겁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좋은 컨디션이 계속 유지되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생각의 습관과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 즐겁고 계속 도전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해결이 되고 요게 선순환인 겁니다. 7월 1일 날 이제 이분하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오랜 시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 어떤 거는 요번에는 30 몇 시간 생각해서 네. 해결하셨다던가. 예. 예. 그거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예. 그 시간을 재고 이러는 게 네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간을 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많이 올랐고요. 네네. 그 문제 단위로 리스트 정리하면서 또 정리되는 것도 있고, 그 시간을 재면서 약간 또 가늠이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네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막연하거나 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생각하면 좀 기다리면 또 답이 나오고 약간 이렇게 순조롭게 뭐가 되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이렇게 한 달, 2달 이렇게 보내시면 그걸 느끼실 거야. 예.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멘탈이 강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예. 예. 벌써 일주일인데도 조금 강해진 느낌이 조금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났을 때 약간 이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뭔가 머리가 약간 다른 걸로 차면서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던 게 이제 그런 경우에 네네. 이제 흔들리는 게 거의 없어져서 네네. 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할 때도 이렇게 문제로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은 거의 못 해봤고 네네. 그냥 쭉 이렇게 연속으로 갔기 때문에 네네.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자의식이 거의 없었고 네네. 그 뭔가를 뭐 이렇게 성감이 있으면 네네. 지휘를 했다라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네네. 네, 뭔가 좋은 것들을 네네. 많이 취하지 못하고 그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네. 이번에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한 만큼 기쁨, 성취감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아침에 일어날 때 목적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네,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가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이제 연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쟁력 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연구하면서 계속 생각할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포커싱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들을 이제 찾아서 리스트를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4일차 7월 2일인데 연구하는 시간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제는 연속으로 4문제 정도 해결하였습니다. 선잠을 자고 난 후나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문제들을 설정한 후 한 문제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시간을 재며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연구하는 시간의 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느껴지는 희열이 훌륭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쉬운 문제여도 처음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 이런 시간은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166일째 또 오늘은 3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기차에서도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그런지 장시간 여행에도 지치지 않고 더 활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66일차인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궁금한 문제 혹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생겼습니다. 목록으로 정리해두고 그날 일정에 맞는 적당한 문제를 골라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하고 푸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주로 논문에 있는 내용을 질문 형태로 바꿨는데 이제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문제로 설정하고 하나씩 해결하니까 그 과정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몰입도가 더 높아지니 놀랍고 기뻤습니다. 머리를 훨씬 더 쓰게 되고 생각에 파워가 더 생겼습니다.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고 이런 상태가 몇 개월이고 지속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몰입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를 발표 준비니까 이제 발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얻은 영감들, 이제 이렇게 몇 시간씩 생각해서 다 이제 그럼 이제 그 발표 내용이 잘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발표 준비에 또 몰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69일째 7월 7일에는 발표 준비를 해서 파워포인트 작성한 것, PPT 작성을 얘기합니다. 오전에는 PPT 스토리 개요를 짜고 오후부터 PPT 디테일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잘 때도 PPT에 들어갈 내용들을 계속 생각했는데 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지 약간 잠을 설친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날 이제 이분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개서 해결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예. 뭐 7시간, 10시간 이런 것도 하시고 뭐 20시간, 30시간, 40시간 생각해서 해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네네. 일단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질문으로 바꿔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단축시켜서 해결하면 할수록 좋겠구나라는 이런 좀 그 안전감, 네네.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논문이 이제 거의 제가 이해는 된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3가지 정도는 정말 리서치
리서치 문제가 될 텐데, 네네네. 이 세 가지는 그 문제는 알겠는데, 전혀 이제 뭐 방향이라든지 뭐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된다라는 감은 있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뭐 실마리가 생기면 이제 그쪽으로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 한 가지를 똑같이 이렇게 문제로 정해서 막연하고 언제 아이디어가 될지 이게 아이디어가 될 만한 분야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을 40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를 찾은 거잖아요. 네. 문제를 찾았는데 이제 이게 과연 해결이 될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랑 그 예전에는 그래도 저자가 뭘 해놨거나 뭘 해서 답은 있는 건데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신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답을 안 보고 내 힘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답을 안 보고 내 힘으로 한 거나 이제 연구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하시면 그러면 다 이렇게 연구를 잘해요. 왜냐면 내가 헤쳐나가는 능력을 많이 길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찾았잖아요. 세계 문제. 그거는 기약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자가 해결되지 않은 거니까.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그런데 훨씬 막연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거지. 조금 더 어려운 건데 뭐 40시간도 생각하셨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거 이제 일단 그거는 약한 몰입이거든요. 그렇게 시도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은 안 돼. 그걸 이제 몇 주 해봤는데 예를 들어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한 몰입하면 돼요. 네, 그런 문제 약한 몰입해서 안 되면은 강한 몰입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71차에 이제 이분이 발표 준비를 할 때도 하나의 토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몰입으로 이 문제를 풀 때처럼 하나의 토픽에 집중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 못 끝낸 계산도 함께해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잠을 자면서 직전에 풀고 있던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컨디션이 좋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71일차예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PPT를 만들었고 발표 리허설을 해보니 PPT가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리허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많고 이제 복잡하니까 PPT 업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오늘은 4시간 정도 자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인지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할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재밌습니다. 그동안 1초 원칙으로 생각을 최대치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곧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이 정도의 파워로 생각을 유지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70 발표 전인데도 긴장이 되거나 조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긴장을 하면 생각이 잘 안 되고 생각이 막히면 더 긴장을 하게 되어 악순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생각을 계속 편안하게 흐름을 타며 이어갈 수 있으니 발표 전이라고 해서 긴장이 되거나 조급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계기로 많이 배우고 깊게 생각하게 되어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분이 그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을 몰입해서 해결하고 몰입해서 발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발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발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173일차고요. 전반적으로 세미나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거고요. 발표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질문도 많아서 토론도 활발했고 발표 끝나고 잘 들었다, 재밌었다고 인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재미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미래 연구 주제로 생각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도 발표 중에 아주 중요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발표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표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을 텐데 예전에는 발표 슬라이드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고 발표 준비하는 동안 깊이 생각할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이게 몰입이고 계속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슬라이드 만드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걸 확실히 이해하고 거기에 생각을 해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는 거가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안 썼던 거죠. 발표 주제만 계속 생각하도록 코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모든 것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쭉 했고, 그동안 슬로우 싱킹을 연습한 덕분에 일의 부담이 전혀 안 느껴졌고, 선잠을 잔 후에 생각을 이어갔고, 코멘트를 모두 작성하여 회신했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러고 이제 국제학회에 갔어요. 국제학회에 갔는데, 국제학회에서 이 세미나를 못 들은 분들, 이제 세미나 못 들었던 분들이 소문을 이제 듣고 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국제학회에서 참석 중 세미나 발표된 긍정적인 반응인데, 오늘은 오전에 이제 학회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지난주에 제가 발표했던 세미나가 재밌었다고 얘기 들었다며 참석을 못해 아쉽다고 하신 교수님과 역시 참석을 못했다고 알고 싶으니 나중에 내용 좀 알려달라는 교수님도 만났습니다. 세미나 발표 후에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 무척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나 내용이 좋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들었던 사람들이 그거 아주 좋았다. 이제 그 발표 내용 아주 좋았다.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여 못했던 교수님들이 이제 이 학회에 만나서 이제 비슷한 분야 연구하니까 국제학회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내용 좋았다는데 언제 한번 알려달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세미나를 이분이 그 깊이 생각해서 그 발표 내용이 좋았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국제학회 다시 뒤로 가서 이제 그 세미나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학회에 참석하느라고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7월 10일 174일 차인데 오늘은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부족한 잠을 보충했습니다. 그 뒤로 어제 발표할 때 나왔던 질문 중 하나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집중이 잘 안 됐지만 점점 문제에 집중이 되면서 컨디션이 함께 좋아졌습니다. 7시간 반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짧게 자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5시간 정도 여정이 더 남아있는데 그동안도 새로운 문제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간 비행기 타는데 몰입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탈 때 몰입하기 아주 좋다. 그러니까 기차 탈 때도 좋고 혼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몰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회에서 몰입을 또 하는 겁니다. 7월 14일 176일 차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학회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무척 산만한 상태였지만 틈이 날 때마다 연구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끝나고 호텔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미래 연구로 생각하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또 기존의 틀에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도 편안한 상태에서 힘들이지 않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니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회 참석인데, 이제 오전에는 본인이 이제 발표했던 그 논문을 쓴 사람의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석학이겠죠. 제가 리뷰했던 논문을 쓰신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 질문도 하고 함께 리뷰 토론을 했던 연구원분들과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제가 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관련된 정보들이 자연스레 제게로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서 하루 종일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다 정리해서 이분한테 이렇게 소개해도 괜찮겠느냐라고 이제 PPT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응답을 한 내용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177일 차예요. 7월 15일. 보내주신 PPT 자료를 보며 늘 불안했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99%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실력도 향상이 되고 좋은 성과도 나고 재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연구원이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 6개월의 과정을 제가 짧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몰입 체험이 있는 분은 그 내용을 info@몰입.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유튜브 혹은 몰입클럽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분은 몰입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몰입클럽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부터 1시간 동안 줌으로 진행이 되고 몰입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무리하지 않은 지속 가능한 행복한 최선의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몰입 사례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고 몰입을 통해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